로스차일드는 어떻게 영국을 장악했는가? 이에 대해서 아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영국의 유대인 이주 역사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의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시기는 1066년 정보광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면서부터예요. 기독교인들의 이자 수취가 금지되던 시대에 대금업으로 자본을 축적했던 유대인들은 이 정보가 윌리엄을 따라서 영국에 들어와서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영국에서 이제 어떤 그 금융업을 펼쳤는데 1100년대에 평시에 이제 영국 세입의 약 7분의 1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고 그래요. 평시. 전시엔 좀 달라지겠지만 1100년대에 영국 국왕이 걷는 세금의 7분의 1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다. 당시 영국의 유대인 인구가 전체 영국 인구의 100분의 1도 안 됐는데 세금의 7분의 1이 유대인들한테 나왔으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금융, 무역, 상거래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또 어떤 그렇게 또 금융업이나 이런 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어떤 고비가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고비가 있을 때마다 거액의 세금이나 뒷돈을 바치면서 계속 영국 내에서 어떤 번영을 누려요. 주요 도시의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도 형성되는데 현재도 세계금융의 핵심적인 중심지인 런던의 더 시티, 그러니까 시티 오브 런던, 이 시티 오브 런던을 줄여서 이제 더 시티 그러죠. 이 시티 오브 런던에도 이 시티 오브 런던이 1189년에 유대인 대금업자들과 무역상들이 거주지로 형성한 곳이에요. 이 시티 오브 런던이. 유대인들이 1189년에 여기서 이제 많이 거주하면서 형성된 곳이고, 이렇게 이제 200년 넘게 영국에서 번영을 누리던 유대인들은 1290년에 영국왕 에드워드 1세에 의해서 영국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이 추방이 그 스페인에서 있었던 추방보다 더 전인 대규모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유대인이 추방된 최초의 사례였고, 추방 이유는 그 유대 상인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 법령을 어겼다. 이게 이제 어떤 추방의 이유였는데, 이건 이제 어떤 명분이었고, 실제적인 이유는 이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재정에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추방한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 이자 받는 이런 것 때문에 영국인들에게 어떤 미움을 사고 있었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이유로 유대인을 추방했는데, 이때 이제 영국에서 쫓겨난 유대인이 대략 10,0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10,000명. 그러니까 1200년대에 잉글랜드의 인구가 250만에서 300만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10,000명을 추방한 거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근데 이렇게 이제 에드워드 1세에 의해서 1290년에 추방당한 유대인이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60년 뒤에요. 36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그 돌아오게 해주죠. 근데 이 360년 동안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간헐적으로 영국에 입국하긴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인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 360년 동안에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유대인 신분을 감추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후 브리스틀에 많이 거주했는데 이 브리스틀의 거주지를 형성하고 유럽 대륙의 유대인들과 해상 무역을 했다. 그러나 소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360년이 흐른 1656년에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유대인의 영국 입국이 다시 공식적으로 허용되게 되는데 크로멜에게 유대인의 재입국 청원을 하고 직접 크로멜을 만나서 설득해 유대인 입국을 성사시킨 사람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했던 유대인 랍비 메나시에 벤 이스라엘이에요. 이 메나시에 벤 이스라엘은 1655년 11월에 런던에 도착해서 크로멜을 만났고 이후 2년 동안 영국에 머물렀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추방된 지 360년 만에 다시 대규모로 영국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이 메나시에 벤 이스라엘의 노력을 통해서 영국에 입국하게 된 유대 금융가들은 크로멜에게 이제 전쟁 비용을 제공했고, 크로멜은 보답으로 1290년 에드워드 1세에 의해 추방되기 전 유대인들의 활동 중심지였던 그 런던 도심에 있는 더 시티, 그러니까 시티 오브 런던에 어, 다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도록 해주죠. 어. 이 시티 오브 런던으로 1809년에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이사를 와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떠나서 영국으로 온 게 1798년인데 처음엔 맨체스터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808년에 이 런던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네덜란드 태생의 유대 금융가 레비 바렌트 코엔의 딸 한나 바렌트 코엔이랑 결혼을 하는데 참고로 이 한나 바렌트 코엔은 그 마르크시즘,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카를 막스의 외할머니 나네트 코엔이랑 사촌지간이죠. 그러니까 바렌트 코엔은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아내, 나네트 코엔은 카를 막스의 외할머니. 즉 로스차일드와 카를 막스는 친척 관계 이렇게 되죠. 근데 다시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장인어른인 레비 바렌트 코엔으로 넘어가서 이 레비 바렌트 코엔은 네이선 로스차일드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유대 금융가 모세 몬테피오리도 사이로 뒀어요. 그러니까 이 레비 바렌트 코엔의 딸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아내로 줬고 모지스 몬테피오리한테도 또 다른 딸을 아내로 줬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네이선 로스차일드와 이 모세 몬테피오리는 처남 관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둘은 그 후에 이제 사업 파트너가 되고 동업자로. 어. 그러니까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젊은 나이에 런던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네이선 로스차일드보다 140년 전에 영국으로 들어온 네덜란드 출신 유대 금융가들과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사업적 동업 관계를 맺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 그 전에 이 크로멜을 설득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메나세 벤 이스라엘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 메나세 벤 이스라엘은 여러 권의 저작을 남겼어요. 여러 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중 중요한 저서인 네셔모트 하임은 영혼의 환생에 대한 유대교의 개념에 관한 논문으로 카발라의 길굴이 이제 번역하면 환생, 영혼의 윤회 이런 뜻인데 이 길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네샤모트 하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메나쉐 벤 이스라엘이 이 길굴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 환생에 대한 윤회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 토라나 구약 성경 어디에도 환생이나 윤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논문은 토라나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카발라에 관한 논문이에요. 카발라에 관한. 그러니까 이 사람 메나세 벤 이스라엘은 카발라를 연구한 랍비였다. 이런 소리죠. 이 실제로 이 메나세 벤 이스라엘과 네샤모트 하임 그리고 이 책이 카발라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메나세 벤 이스라엘을 검색하면 나와요.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댓글에 해당 내용 링크 걸어 놓을게요. 이 크로멜이 1656년 유대인의 영국 입국을 허락한 뒤 30년쯤 뒤에 또 한 번 대규모로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1688년에 네덜란드의 오라니에공 윌리엄 3세가 군대를 이끌고 명예혁명을 일으켜 장인어른인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영국 왕권을 장악했을 때 같이 데리고 온 네덜란드 금융가들이 대규모로 영국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이때 윌리엄을 따라서 영국으로 온 유대인은 그 세파라딤 유대인 3,000명, 아슈케나즘 유대인 5,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합 8,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새롭게 영국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1694년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탄생시키게 되죠. 어.
그러니까 이제 명예혁명으로 장인어른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윌리엄 3세는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의 루이 14세랑 계속 전쟁을 벌였는데 1690년 비치헤드 해전에서 프랑스한테 져요, 영국이. 그러니까 원래 해군만큼은 프랑스보다 영국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자부했는데 이 해전에서 영국이 패배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이 제임스 2세가 프랑스로 망명해요. 그 자기 사위가 자기를 이제 쫓아내고 왕이 되니까 영국을 떠나서 프랑스로 망명하는데 이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가 이 사람을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 영국 왕으로. 그러면서 윌리엄 3세의 영국 왕위를 인정 안 해줘서 윌리엄 3세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한테 영국이 짐으로써 이 윌리엄한테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윌리엄은 프랑스의 공격으로부터 영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군 전력을 강화해야 했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이 120만 파운드였고 전쟁으로 재정이 고갈된 영국 내에서 이 비용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때 유대 금융가들이 그러니까 같이 왔던 네덜란드 출신의 유대 금융가들이 스코틀랜드인 윌리엄 패터슨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서 윌리엄에게 120만 파운드를 빌려줄 테니까 몇 가지 특혜를 받는 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이들이 요구한 특혜는 정부의 모든 대출을 관리할 독점권을 달라. 정부에게 돈을 대출해줄 독점권을 달라. 국채를 담보로 지폐를 발행할 권리를 달라. 이런 거였는데 해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윌리엄은 오케이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1694년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설립되게 되고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설립 12일 만에 120만 파운드를 조달해서 윌리엄한테 제공해요. 그래서 윌리엄은 이 돈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재건해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프랑스로부터 영국 국왕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죠. 이 일을 계기로 설립된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영국의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 중앙은행이 되었고 그 대주주는 유대인 금융가들이었죠. 이렇게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영국으로 오기 100년 전에 이미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유대 금융가들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설립하고 그 대주주가 된다. 이들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영국에 오기 100년 전에 이미 영국의 금융 부문을 장악하고 있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이 네덜란드 출신 유대 금융가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통해 그들과 친척 관계를 맺고 사업도 동업해서 사업도 같이 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영국으로 건너간 시기는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고 이 10년 이상 계속된 나폴레옹 전쟁기를 통해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유럽 금융계의 최강자로 부상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이제 어떤 나폴레옹 전쟁 특수가 있었다 해도 이 크롬웰 시기부터 영국으로 건너와서 150년 동안 영국의 금융 무역 부문에서 세력을 키워온 유대 금융 가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영국에서 그렇게 단시간 내에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로스차일드의 엄청난 성공 뒤에는 코헨 가문이나 모카타 가문, 골드스미스 가문, 몬테규 가문 같은 다른 유대 금융 가문들의 협력과 지원이 있었다. 이렇고 이 모카타 가문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 모카타 가문은 크롬웰 때 그러니까 1650년대에 크로멜이 유대인들의 영국 입국을 허락했을 때 들어온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그 유대 금융 가문인데 이 모카타 가문의 모지스 모카타라는 사람이 1671년에 런던에서 모카타 앤 골드스미스가 나중에 이름을 이렇게 바꾼데 모카타 앤 골드스미스가 되는 회사를 설립해요. 이 모카타 앤 골드스미스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3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금괴 중개 업을 했던 가문이죠. 이 금괴는 1852년에 로스차일드 모카타 앤 골드스미스에서 제조한 32.15온스짜리 골드바예요.
위에 로스차일드 앤 선즈라고 글자 써 있는 거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에는 모카타 앤 골드 스미스라고 글자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실 테고. 그러니까 유대 가문인 로스차일드랑 유대 가문인 모카타, 유대 가문인 골드 스미스가 함께 만든 금괴예요. 그러니까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1809년부터 금괴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금괴가 제조된 1852년이면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이미 죽은 후였고 그 아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가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끌고 있던 시기이죠. 그러니까 이 라이오넬 로스차일드가 네이선 로스차일드 아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가 모카타 앤 골드 스미스랑 협력해서 이런 금괴 사업을 19세기 내내 이어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자신이 영국에 오기 150년 전에 이미 영국에 도착했던 모카타 가문을 비롯한 많은 유대 가문들과 함께 일했고 결혼도 했다. 그들이 없었다면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놀랄 만한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